여러분, 부자는 뭐든지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진짜 부자일수록 놀랍게도 대부분의 물건을 안 삽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소비보다 가치를 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오히려 쓸 때 더 고민하고 더 계산합니다. 이건 내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내 시간, 에너지, 관심을 끌 만큼 중요한가? 이 질문을 매번 던집니다. 소비 습관은 그 사람의 부의 축소판입니다. 같은 10만 원을 써도 부자는 지속 가능성을 보고 가난한 사람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가방이 있어요? 부자는 이걸 10년 이상 쓸 수 있을까? 를 먼저 생각합니다. 디자인, 내구성, 브랜드 AS까지 따지죠. 가난한 사람은 지금 멋있어 보일까? 를 봅니다. 부자들은 돈을 쓰기 전에 시간을 먼저 써요. 이게 정말 필요할까? 이걸 사는 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그 사고의 깊이가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들이 절대 안 사는 물건들을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최신형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 새로 나올 때마다 바꾸는 분들 많죠. 근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업무, 통신, 검색 등 목적이 명확해요. 그 목적을 만족시키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잘 작동하면 그냥 써요. 이게 그들의 기본 태도입니다. 실제로 수천억 자산가 중에 아직도 아이폰 11 쓰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리퍼폰이나 중고폰 쓰는 사람도 있고요. 기계는 도구일 뿐입니다. 과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무이자, 할부로 사는 명품입니다. 명품을 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무이자, 12개월, 24개월 이런 방식으로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현금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품은 소비입니다. 그걸 빚내서 사는 순간 부자의 사고방식과는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명품을 과시 용도로 사지도 않아요. 진짜 부자일수록 오히려 브랜드를 감춥니다. 조용한 럭셔리, 노 로고를 선호합니다. 세 번째, 세일할 때 쟁여놓는 생활용품. 세일이라고 막 쟁여놓는 거 부자들은 안 합니다. 왜냐면 싸게 사도 안 쓰면 그건 손해거든요. 창고에 쌓아두면 공간 낭비고 관리도 해야 해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게 원칙입니다. 네 번째, 유행하는 소비템.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한다고 다 사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남들이 뭐 샀는지보다 내게 이게 왜 필요한가를 먼저 따집니다. 예쁘다고, 요즘 핫하다고 사는 건 돈 버리는 겁니다. 한철 쓰고 버릴 거라면 처음부터 안 사요. 다섯 번째, 한 번 쓰고 마는 기기들. 마사지건, 미니 오븐, 전기 와플 기계. 처음엔 좋아 보여도 대부분은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단발성 소비를 경계합니다. 사용률이 낮으면 그건 낭비입니다. 기기 하나 사면 공간, 전기료, 관리 비용까지 생기거든요. 여섯 번째, 감정에 휘둘린 소비품. 화나서, 우울해서, 심심해서 하는 쇼핑 있죠? 그건 부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합니다. 돈을 써서 감정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일곱 번째, 쓰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넷플릭스, 왓챠, 티빙, 아마존, 쿠팡 멤버십. 한 달에 몇 개나 보시나요? 부자들은 구독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안 쓰는 건 바로 해지해요. 자동 결제는 생각 없이 나가는 지출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쌓아두면 결국 자산이 새어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덟 번째, 번쩍이는 자동차. 물론 부자들 중에도 좋은 차 타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는 감가가 빠르고 유지비도 크고 리스크도 많습니다. 필요할 땐 렌트를 하거나 중고차를 타거나 아예 운전기사를 씁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일 뿐입니다. 그걸로 신분을 증명하려는 건 가난한 사고방식이죠. 아홉 번째, 최신 홈가전. AI 냉장고, 스마트 오븐, 음성인식 세탁기. 화려하지만 부자들은 잘 안 삽니다. 그들이 보는 건 실용성이에요. 고장시 수리비용, 에너지 효율, 관리 편의성까지 다 따집니다. 기능이 많을수록 복잡하고 고장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최소한만 갖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열 번째, SNS에 올리기 위한 소비품. 인스타용 여행, 인증샷용 카페, 비싼 디저트. 이런 건 진짜 부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부자는 경험을 위해 소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소비하진 않습니다. 당신의 소비가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이라면 이미 당신의 경제적 주도권은 남에게 넘어간 겁니다. 11번째,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물건들. 이건 언젠간 쓰겠지라고 사는 물건들 있죠. 근데 그 언젠가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위해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들은 불안을 물건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물건. 여기엔 비생산적인 게임기, 중독성 강한 기호품, 시간만 뺏는 장난감 등이 포함됩니다.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아낍니다. 시간을 뺏어가는 물건은 곧 자산을 뺏어가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도 이런 소비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소비 전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필요한가? 없으면 불편한가? 3개월 후에도 만족할까? 두 번째, 소비 일기를 써보세요. 후회한 지출을 적어보면 다음 달 소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통장을 3개로 나누세요. 필수 지출, 선택 지출, 사치 지출. 한도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네 번째, 물건 대신 경험을 소비하세요. 책, 여행, 대화, 배움. 남지 않는 물건보다 남는 감정을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쓴다면 자산을 사세요. 주식 1주, ETF, 책 1권, 건강검진 하나. 이건 당신에게 돌아오는 소비입니다. 부자처럼 살기 위해 반드시 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는 게 먼저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안 사는 것들, 그게 바로 부의 시작입니다.